이번 시간은 현재 시장의 방향성과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시장 흐름부터 빨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좀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도 또 있고. 네, 추수감사절도 있고요. 네네. 일단 이번 주에는 11월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는 만큼 연준 긴축의 이슈 영향력이 좀 주중에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추수감사절 연휴 이벤트도 함께 맞이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훈풍이 일어날지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대한 리세션에 대한 경계심이 좀 앞서게 될지 증시 방향성이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는 지속된 이벤트였다면 이번 추수감사절 이벤트가 좀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 전후로는 소매업종이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업종은 매년 추수감사절 전일과 사이버 먼데이 사이 평균적으로 3% 정도 변동폭을 보였는데요. 2020년에서 2021년 기간 동안에 대형 소비재주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4분기 매출 비중이 31% 정도로 높아졌었습니다. 2020년 당시 미국의 유명 대형 소비재 기업들은 4분기 매출 기록에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소매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소매업종에 대해서 기대감이 이제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이제 공개가 됩니다. FOMC 의사록.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좀 나올까요? 네, 일단 오는 23일 11월 FMC를 통해 FMC 구성원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바가 어떤 바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일부 FMC 위원들이 좀 금융시장의 성급한 피벗 기대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애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가 7%라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겁을 주었고요. 지난 1일에서 2일 개최되었던 FMC 결과에 대한 주식시장 반응 자체는 랠리였잖아요. 네, 다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12월 점도표의 터미널 레이트가 인상될 것을 예고를 하면서 연준의 비둘기적인 암호를 희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CPI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좀 그 영향으로 미국이나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쳤는데요. 미국 10월 CPI 인플레이션이 CPI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발표된 10월 소매 판매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좀 쉽게 꺾여 내려가지는 않을 가능성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50bp 인상으로 기대를 했던 기준금리의 터미널 레이트에 도달을 하면은 금리 인상 속도 자체는 늦춰지겠지만 ECB나 연준 모두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으로까지 정책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피봇 기대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봇 기대감에 따른 랠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피봇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걸 다시 한번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내년에 미국 채권 시장의 이제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연간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 증권사에서도 미국 채권 시장 경로를 이제 예측을 해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3년 최종 기준금리 전망치는 5.0%로 상향 예상을 하고요. 기존의 기준금리 베이스 시나리오가 2022년 4.5%, 2023년 5.0% 예상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2월, 3월 회의에서 각각 25bp씩 인상하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0.4%를 넘어설 경우에는 미국의 최종 터미널 레이트는 5.25%까지 상향이 가능하고요. 12월 FMC가 매파적이더라도 좀 최종 기준금리, 즉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12월 달에는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고점 이하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제 금리 자체는 전고점 이하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제 서서히 하락하는 상고하저 패턴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는 내년 미국채 10년 금리 기준 연간 3.2%에서 4.2% 밴드 내 하락을 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고 하저 패턴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가요. 내년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16일에 골드만삭스 경제팀이 또 연간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16일 날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라는 매크로 전망 보고서를 공표를 했는데 골드만 전망의 핵심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약간의 실업률 상승으로만도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굳이 겪지 않고서도 기업들이 구인 규모를 빠르게 줄이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파악을 했고 2023년에 리세션에 돌입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사실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리세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첫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유수의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골드만이라고 해서 맹신을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여전히 혼란스러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대형주들이 하루에도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씩 오르내리고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매크로 뷰는 하나의 의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국 내에서도 리세션 확률이 컨센서스 중간값 기준으로 봤을 때 65%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경제팀이 매크로 뷰가 좀 주류는 아니지만 다만 그만큼 경제의 연착륙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함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된다면 별다른 이벤트 없이는 우선 연말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다른 이벤트가 없다면 좀 연말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내년도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될지 좀 이렇게 뭐 보고 계신 관점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도 역시 이제 연간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2023년 밴드 추정치가 나왔는데요. 네네. 딱 국내 증시 2023년 전망을 보면은 2022년에 여름 이후로 2023년 내년 실적의 조정이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상 2023년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은 37% 감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를 감안하면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영업이익 자체는 13%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컨센서스 자체는. 그런데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의 감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162조 원이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85조 원으로 좀 점차 하향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되어야지 리세션을 반영한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감익을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 밴드는 2,300에서 2,8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 시장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망까지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